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에도 그림을 가지고 그냥 아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께서 엄마표 영어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것만 해도 정말 되는 거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상 노출하고 영어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이해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거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다가도 중간중간 문득 항상 드시는 궁금증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림만 보고 이해하는 거가 맞아요. 당연히 아이들은 처음에 영어 노출이라는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습관 붙이기를 할 때 보면 당연히 아이들은 그림이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서 전후 맥락도 이제 가늠을 해보고 유추도 해보고 하면서 움직이는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말에 정확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독해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책도 이제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과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챕터북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봐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책인데요. 13 Story Treehouse. 요 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초기 챕터북에 들어가는 어떤 친구들이 책에 대한 재미를 붙여가는 그런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법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챕터북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그림들이 보조로 함께 제공이 되고 있죠. 이런 책들을 보면. 물론 챕터북이 다 이런 건 아니고 초기 챕터북의 경우에는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에도 그림을 가지고 그냥 아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정확한 문법을 알아서 문법적으로 아이가 독해를 하나하나 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이 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 영상과 영어 책을 접할 때에는 당연히 주어지는 어떤 단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 이야기를 유추를 하려면 그런 단서 중에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림이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쿨하게 인정하고요. 당연히 이제 영어에 대한 기저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뭔가 단어를 외워서 혹은 문법을 배워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만 보고 이해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든 어떤 상황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든 스토리의 흐름을 통해서 스토리에 큰 주제가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죠. 처음에 어떤 뭐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문법 용어를 모르더라도 독해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이 나이의 아이들은 영어를 언어로서 그냥 쭉쭉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지면 나중에는 그림만 보고 이해를 하던 것에서 그림과 더불어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언어의 패턴을 수없이 많은 상황과 더불어져서 나오는 그런 말의 양에 의해서 그런 문장들의 노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말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국어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엄마의 모션과 그림을 보고
엄마가 우리말 그림책도 보여주기도 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과 그림과 맥락에 맞는 말들이 계속해서 함께 주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모국어식 습득 과정의 일환으로서 영어 영상을 보여주시고 책을 읽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가 학습적으로만 접해왔던 어른들의 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예. 근데 저처럼 이제 믿고 정말 해봤더니 되는 분들이 점점점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잘 오셨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고 이것이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도 좀 더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모국어식 습득 방법으로서 엄청난 양의 영어 영상과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많은 상황과 맥락에 맞는 말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영어로 된 문장들을 공급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초등 들어와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예, 그림만 봐도 척하면 척이라고 할까요? 그런 유추 능력이 생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말 모국어의 능력이에요. 특히나 그 책을 읽는 능력은요, 혹은 이제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양한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아이가 어떤 삶에 대한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스키마라고 해요. 도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있어질 법한 원인과 결과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혹은 이런 상황이면 꼭 이렇다더라. 예를 들면 유명한 이제 그림책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이런 그림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 책이죠. When Sophie Gets Angry라는 책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은 아이에게 읽어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언니가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달라고 막 뺏는 장면이죠. 장난감을 얘가 안 뺏기려고 막 악을 쓰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속도 모르고 이제는 이제 언니 차례다.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피가 그걸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감정을 살려서 아이의 그런 마음에 정말 실제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는 일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노는데 누가 와서 뺏을 때의 그 마음의 어떤 심경의 변화와 그 짜증나는 그 마음들을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피가 중간에 보면은 막 쿵쿵거리면서 으악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막 스매시 막 뭔가를 막 치고 이런 장면들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읽어주는 she kicks, she screams, she wants to smash the world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정말 세상을 다 쳐버리고 싶은, 갖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아이들이 그 월드가 뭔지 이런 걸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아마 킥스라든지 스크림 소리에 대한 감각들은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물론 기회가 되거나 엄마들께서 이런 장면들은 이제 킥하면 막 발로 차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스매시하면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크림 하면은 저는 책을 읽어줄 때 소리를 막 질러요. 스크림! 막 이렇게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션으로 아이에게 설명을 우리말로는 아니어도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을 때는 우리말 해석이 따로 없이 이렇게 가듯이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아주 기초 단계의 어떤 그림책이나 또는 이게 이제 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매일매일 보는 그런 영어 영상들을 보면 까이유가 누군가에서 장난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이라든지 다른 어떤 캐릭터들도 동생이랑 싸운다든지 흔하게 영화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발로 찼지, 내가 소리를 질렀지 라는 어떤 그런 도식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스키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다른 책에 나왔을 때 혹은 다른 영어 영상에 나왔을 때 거기서 말과 함께 흘러나오는 그 영어를 이제 들었을 때 아마 어디선가는 또 scream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나와요. 킥도 나오고요. 예, 그러면서 말이 점차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점점점 더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이 일상에서 그냥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많이 좀 진행이 되었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스토리를 봤을 때 혹은 어떤 뭐 힌트가 주어지면 바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림이 힌트가 되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바로 원어민이 읽어주는 그런 영상이나 혹은 영어 영상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본인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삶의 경력, 좀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네, 초등 때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다양한 영상들과 책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삶의 어떤 패턴들, 스키마들이 이제 쌓여가는 그런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냐면 경험이죠, 경험. 이거는 뭐 영상을 보는 경험은 뭐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뭐 엄마랑 어디 놀러 가는 이야기, 놀러 갔던 경험들, 그리고 뭐 자연 관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연에 나가서 돌멩이도 만져보고, 던져도 보고, 이런 활동들을 해본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제 스키마로서 계속 쌓여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의 경험과 놀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경험들은 또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죠. 직접 대인관계를 하면서 뭐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과의 놀이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관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말 그림책, 우리말에 대한 탄탄한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당연히 쉽잖아요. 우리말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충분히 쌓여가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때 영어라는 언어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도 상호 연결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